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영민 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중에 사회보험법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을 말하는데요. 올해 바뀌는 내용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산재보험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직종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분들인데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것이죠. 노동법 적용이 안 되니까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에 내몰립니다. 그러다 다치거나 아파도 산재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자 정부가 조금씩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설계사를 비롯해 9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방문 판매원 등 5개 직종에 적용이 확대됐고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에서 문제가 된 것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서 특고노동자를 고용할 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CJ 대한통운 대리점의 택배기사로 일하다 돌아가신 고 김원종님처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사업주가 대리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죠. 이걸 막기 위해서 올해 7월부터는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나 사업주의 기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노동자도 적용제외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시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관련한 변화를 보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산재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과다하게 청구한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즉각 노동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예술인 관련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입니다.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생활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노동자로 취업한 게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소득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술인들은 여러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합산한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되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노동자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 자격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줄거나 이직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요건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 지급이 되고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대기기간이 7일입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대 4주고요. 대기기간은 구직급여 신청한 이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뜻합니다.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이 있는데요. 하루에 지급되는 급여액을 구직급여 일액이라고 하는데요.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보수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보수의 60%인 48만 원이 실질적 하한액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지급됩니다.
출산한 날 이전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기간에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산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 92일이고요.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급액은 출산인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이고요. 30일 기준으로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60만 원입니다. 작년 말에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자, 적용 직종은 앞서 말씀드린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고요.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월 보수가 18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합산한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자, 보험료는 일반 노동자보다 낮은 1.4%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자, 특고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나 지급 수준,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예술인과 유사합니다.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정 기준은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나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예술인과 동일합니다. 역시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구직급여 외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요즘 많은 노동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 앱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경우 노무 제공을 하는 플랫폼 사업주는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하시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 관련 제도 변화를 보면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전액 지급이 보장이 됩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도 종료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급여가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파견이나 용역업체도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사업주 단위로 지원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여러 사업체에 분산해서 근무하는 파견이나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파견 노동자 등이 일하는 사업장이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용역 노동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하는 소기업도 무급 휴직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급 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이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노동법 중에 사회보험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겪게 되는 불법적인 거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 상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